예, 안녕하세요. 정비사업 진행 절차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재개발 사업에 관한 정보라든가 이제 부동산 투자 정보를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그 재개발 진행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재개발 사업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와 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할 시점이 자, 정비구역 지정 시점이에요. 자, 정비구역이라는 거는 자, 네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만 우리가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는데, 첫 번째는 건축물 노후도 3분의 2 이상을 충족해야 되고, 두 번째는 호수 밀도, 세 번째는 도로 접도율, 네 번째는 자, 과소 토지예요. 그래서 이런 정비구역 지정 요건이 되면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는데, 추진위원회가 가장 또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추진위원회라는 게 결성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일단 그 추진위원회가 자, 쉽게 생기기도 하지만 쉽게 사라질 수도 있는 단계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자, 조금 리스크가 있겠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가 난 곳을 위주로 좀 알아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정비사업, 재개발 사업이 자, 1부터 100이라고 보면 자, 조합 설립 인가 이전이 한 60에서 70 정도 기간을 잡아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가 어느 정도 났다면 그 이후에 사업 속도는 좀 빠르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가 낮다라는 건 주민 전체 동의율 3분의 2 이상을 충족했기 때문에 예, 사업성 면에서도 자, 안정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업시인가라는 것을 이제 받게 되는데, 자, 사업시인가 받기 전에 우리가 건축심의라는 게 들어가요. 사실 우리가 건축심의만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벌써 프리미엄이라는 게 상승을 해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는. 자, 그래서 사업시인가가 나고 난 이후에 자, 안정성은 좀 더 올라가지만 아직 감정평가가 안 나왔잖아요. 그 감정평가가 우리가 자, 나오기 이전에는 지분도 따지고 도로가 몇 메타 도로에 접해 있고 언덕에 있냐 평지에 있냐 각각의 뭐 조건들을 다 따지면서 적정한 가격인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는데, 매수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감정평가가 나오고 난 이후에 매입을 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하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러고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면 자, 조합원 분양 신청이 들어갈 거고, 자, 조합원 분양 신청이 들어가고 나면 이제 조합원이 어떤 평수를 받았는지 이제 평형 배정이 될 거예요. 그럼 그 평형 배정이 자, 59제곱미터를 받았냐, 84제곱미터를 받았냐, 또 A 타입을 받았냐, B 타입을 받았냐에 따라서 프리미엄은 이제 차별화를 두고 갈 거예요. 자, 그 이후에 자, 우리가 관리처분 인가 총회를 거쳐서 이제 관리처분 인가 접수를 할 거예요. 그럼 관리처분 인가가 접수가 된 이후에, 자, 인가가 난 이후에, 자, 우리는 이제 주택이 아니라 이제 권리로 변하는 거예요. 어떤 거?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권으로 되는 거예요. 자, 입주권 상태에서 자, 이주가 시작이 되고, 자, 철거가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이 시점에 그 조합원 동호수가 이제 정해질 거고, 자, 모델하우스 오픈하면서 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거예요. 그래서 그 일반 청약을 실시할 거고, 자, 이제 동호수 진행되고 다 이제 일반 청약까지 끝났으면 자,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 스케줄에 의해서 이제 자금을 납입을 하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착공이 끝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입주하는 자, 시기가 다가오겠죠? 예, 그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시면 돼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자, 개인 대출, 그러니까 담보 대출을 이용해서 이제 들어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투자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이제 전세 맞춰서 잔금이나 중도금을 치르시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아파트가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비구역 지정 요건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앞서 말했듯이 이제 과소토지 도로 접도율, 호수 밀도, 건축물 노후도 정비구역 3분의 2 이상을 충족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최소한 정비구역이 지정된 곳을 위주로 자, 투자 지역을 물색을 하시는 걸 권고해 드리고, 자,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 지정될 수도 있지만 지정 안 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 리스크는 굉장히 크다라는 거.
이쯤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재개발 투자 요약인데요. 자, 오늘 공부한 시간은 뭐 길지는 않지만, 자, 굵직굵직한 것만 얘기 드렸어요. 자, 저는 인가라는 거를 도장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재개발이나 이런 재건축 사업에서 크게 세 번의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도장 한 번 한 번 받을 때마다 안정성은 늘어나고 대신에 프리미엄은 상승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초의 투자 시점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투자하시는 것을 좀 권유해 드리고, 사업 시행 인가 시점 투자는 감정평가 통지 이후에 매입하시는 것을 권해 드릴게요.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자, 입지적인 측면, 자, 이제 아파트가 3년이면 거의 대략적으로 한 3년 정도 전후해서 이제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게 될 건데, 입지적인 측면을 많이 살펴보시고, 자, 우리가 여기가 생활권이 좋은지, 교통편이 좋은지, 또는 우리 아이들 학군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이제 매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될 수 있으면 로얄동, 로얄호수, 또는 이제 조합원 옵션 같은 것도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나의 자금에 맞는 납부 스케줄이 이제 나의 자금에 맞는 납부 스케줄인지 확인도 한번 해보셔야 이제 자금적인 면에서 부담이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재개발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이제 알아보게 되었는데, 향후에 이제 재개발에 대한 정보와 이제 스터디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마칠게요. 첫 방송이었는데 되게 부족한 점이 많네요. 되게 말도 잘 안 나오고요. 다음부터는 좀 더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연습과 노력하고 오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